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심란한 아침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환상 정권이 드디어 추락을 하고 그 밑에 깔려서 국민과 기업만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됐습니다. 오늘 일본은 강요회의를 열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로 봤을 때 화이트리스트 우대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적대 국가로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한국에 이혼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는 조선을 환상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나라 조선이 문재인 환상 정권이 돼서 21세기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정권, 까막눈 정권, 쇄국주의 정권, 운동권 정권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본의 이혼 통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시아가 서방 세계의 무력에 굴복을 해서 문을 연 것이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일본이 문을 엽니다. 미국 함대 위력에 눌려서.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23년이나 걸립니다. 중국에 비교하자면 36년 후, 일본에 비교하자면 23년. 그 23년의 격차가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기술 격차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876년의 일본 함대 위력에 눌려서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항구를 열고 또 일본과 통상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는 것이죠. 강화도 조약은 따지고 보면 한국과 일본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 정상적인 결혼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를 잡아먹는 이런 일제 36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 청산을 하고 양쪽 배우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혼을 한 것이 1965년의 한일협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최초의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국교 수립이며 국교 정상화지만 사실상 국교 수립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결혼 서약입니다. 한일의 결혼 서약. 아베는 이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평가하는 1965년의 한일 협정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의 관계를 정립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 약속을 두 나라가 한 것이다. 그 약속의 부속 문서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 것이죠. 일본은 그 과거 청산과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 결혼 서약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기로 했는데 한일 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 이것이 계속 아베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국제법을 위겼다, 약속을 어겼다, 신의를 어긴 국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우대 국가로 대접을 할 수가 없다. 이 약속을 깬 한국이 조치를 가져와라. 그래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것이 일본 아베가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100여 개의 수출 관리 품목. 이 1100여 개의 품목이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100개 품목 중에서 특히
48개의 핵심 품목, 예를 들자면 화학, 전기, 배터리, 철강, 정유, 이런 48개의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입원이 90%가 일본이 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 파우치, 수소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삼성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에 이 필수 소재가 되고 있는 웨이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무슨 소재를 국산화할 수도 없고 대체 상품을 찾을 수도 없고 그저 일본의 수출허가 선의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강경화 외교적 장관을 포함을 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이런 데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불매운동이 어리석은 것처럼 한국은 일본에 대놓고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가져왔다, 자유무역의 문제로 가져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경제 갈등의 문제를 안보 문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모순이자 자기 충돌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 한국을 압박해서 일본과 맺은 것입니다. 미국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두 나라가 자유롭게 군사정보를 교환을 해라. 그리고 군사정보를 교환을 하는 데의 필수 조건인 보안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해라.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자, 이것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미일 일종의 군사동맹, 한미일 동맹의 핵심적인 군사 분야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흔들어버리면 사실상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미국에 대놓고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더라도 한국은 의연하게 일단 시간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또 발사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자, 오늘은 일본 가기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이 예고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맞춰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도와줄 생각이라면 오늘 같은 날을 택하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문재인의 위기, 문재인의 약점, 급소를 이용을 해서 오늘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이 또 일본이 오른쪽 훅을 날리니까 북한이 왼쪽 훅을 또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보다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신종 방사포 구경이 기존의 30cm보다도 훨씬 큰 40cm 정도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250km로 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50km라면 오산, 평택의 미군 기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주에 있는 F-35K, 그 다음에 경북 성주에 있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계룡대의 계룡대의 이 한국군의 두뇌부, 지휘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종 방사포는 훨씬 더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고도로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GPS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미사일만큼 정확하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어 체계로는 막는 것이 속수무책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급소를 철저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플러스 신종 방사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는 한국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안보, 군사, 경제, 외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일본과 북한 정권이 선의에만 의존하는 일종의 인질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주권을 외쳐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실질적인 군사 주권, 실질적인 경제 주권을 일본과 북한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환상 정권의 참혹한 추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것은 어차피 건너야 될 강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청와대 식구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이 정권의 호의호식하는 지도부들은 이 강을 다리를 걸으면서 다리 위에서 다리를 이용을 해서 건너가면서 그 밑에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강물을 기업과 국민이 맨손으로 헤엄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